다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오셔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필님도 반갑습니다. 드셨구나. 네네. 요즘에 날씨도 계속 추워지고 있어서 밥심이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추위도 추위지만 위드 코로나도 그렇고요. 채용 시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NF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한 7, 8월쯤에 NFT 세션을 했었어요. 그때 NFT란 게 어떤 개념이고, 뭘 의미하고, 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더 NFT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뭐 그 개념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컨셉이나 트렌드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션을 오늘 제목을 지었고요. 그래서 NFT에 대한 뭐 이야기이긴 이야기이지만 지난 7, 8월에 했던 거에 비해서 좀 업데이트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 NFT가 원래는 이제 그 보증서라는,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보증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뭐 이거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그 얘기도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세션 자체는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혹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NFT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 여기 투자하면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벌 수 있어. 이런 대화도 뭐 대화나 기사나 혹은 인터넷 글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그런 투자나 투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트렌드 전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8월 이때 NFT 세션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8월 말쯤에는 NFT 행사도 카카오음에서 했었어요. 그때 그라운드 X라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클립드롭스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사실 요즘 NFT 작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작가와의 대화라는 것을 8월에 저가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당시에 기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도 또 NFT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들이 당시에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NFT 이름은 조금 들어봤는데 아직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그 와중에 이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NFT 나눠드려요, 뭐 추첨해서 드려요, 선물로 드려요, 뭐 혹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정말 판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뭐 사이트나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이 이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NFT라는 이 토픽도 지금 굉장히 화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요 몇 달 사이의 변화를 되짚어 보는 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그래도 아직 NFT가 생소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NFT의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 한 7, 8월쯤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요. 근데 당연히 들으셨던 분도 계시니까 너무 반복이 되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NFT라는 존재에 대한 컨셉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반부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 중반부에서는 이제 그때 제가 한 7, 8월 이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요 3, 4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특히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후반부는 이제 그런 트렌드들에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걸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또 그런 변화를 캐치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로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계에도 사실 지금은 좀 이제 게임 업계랑 엔터 업계에 많이 초점이 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컨텐츠나 혹은 서비스나 비즈니스들이 NFT랑 연결이 되거나 혹은 뭐 거품론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나 이런 전반적인 좋고 나쁜 혹은 제약적이거나 자유로운 그런 트렌드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후반부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게 이제 목차였고요. 취지를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전반부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15분, 20분 정도? 그 원래 지난 7, 8월 이때 NFT 설명을 드렸을 때는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요. NFT란 대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에 이제 뭐 이따가 조금 더 얘기가 언급이 나오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그의 와이프가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NFT 작품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올해 초에 화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또 마침 그때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음성 플랫폼들도 올해 초에 굉장히 뜨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NFT라는 개념이 올해 초에 나온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들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소문을 듣고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카카오의 이 블록체인이나 NFT에 관련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들이 구체적으로 여름에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올해 초부터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등장을 하는 거지만은 뭐 오픈시라든지 해외 사이트들은 이미 존재를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갑자기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떤 소문이 어떻게 돌고 혹은 어떤 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화제가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지난 세션에서 좀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이랑 뭐 정의를 설명을 하고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다음에 NFT와 비트코인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미술 시장이나 가치 기준, 그다음에 NFT와 아트 혹은 어떤 NFT가 가진 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NFT 외에도 이 음악이나 컨텐츠의 저작권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는 뮤직하우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악을 쪼개서 파는 거를 아이돌 음악들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화제가 되면서 그런 식의 저작권 판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NFT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조금 특징에 대해서 마침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셨는데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 분이 20분 만에 NFT 작품을 통해서 65억 원을 벌었다. 이게 이제 올해 한 2, 3월 이때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NFT라는 존재가 어떤 큰 금액이랑 큰 돈이나 큰 투자랑 연결이 되어 있나? 라고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NFT가 아니더라도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는 계속 있었어요. 뭐 작품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구매를 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원래는 있었지만 이게 디지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어떤 계기가 됐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도 뭐 온라인으로 당연히 작품도 판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 후의 인쇄라든지 아니면 그런 작품에 대한 판매 외에도 온라인 전시 이런 개념이 계속 있기는 했었거든요. 기존에도 거의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작품이나 혹은 이게 평면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NFT 시장이라는 곳에 등장을 하게 됐고, 마침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사실 이 미술 업계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록체인 다른 세션에서 금융이나 이런 데서 금융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술 업계도 사실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유로운 어떤 시각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해하지만서도 그 미술 작품을 판매하고 경매로 가져가서 뭐 커다란 갤러리에 걸리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가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인정을 받아서 그런 갤러리나 어떤 경매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좀 극복해 주는 컨셉으로 NFT가 등장했다고 많은 작가분들이,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이제 당시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디지털에는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손에 대지 않던 세계 3대 경매사도 올해 4월에 NFT에 뛰어들게 됐어요. 경매를 오프라인으로만 절대로 진행하던 경매사들이 우리도 NFT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부터 NFT가 단순히 어떤 허상이나 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갤러리나 혹은 이런 경매사들에서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어떤 업계이고 존재이고 비즈니스구나 라고 이 4, 5월에 구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예전에 갤러리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오래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런 보수적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이나 어떤 온라인에 대해서 알아도 쓰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요 NFT가 갑자기 좀 바꿔준 부분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면 NFT란 대체 뭘까?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지난 세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다시 좀 종합적인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보통 NFT라고 검색을 여러분이 하시면요, 나 NFT 잘 모르는데 뭐지? 하고 검색하시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8글자만 보통 나와요. 혹은 다른 설명도 있지만 그 8글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근데 맞는 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도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했던 거는, 화폐도 있고요. 세상에 물건을 거래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는 많은 이제 존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미술 작품도 있죠. 우리가 거래를 한다기보단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화폐랑 비트코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를 갖고 있고 친구가 1,000원짜리 10장을 갖고 있으면은 그 화폐를 오프라인으로 교환을 하게 되죠. 나 이거 돈 좀 바꿔줘라고. 혹은 어떤 작품, 모나리자 작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약간의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작품이라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여러 개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나리자가 얼마다, 혹은 이 자동차가 얼마다. 하지만 그게 판매가 된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 상태일 수는 있지만, 가치를 훼손해서 혹은 무료로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자체는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오프라인이 좀 온라인 세계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화폐랑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거래를 할 때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비트코인 하나랑 너가 가진 비트코인 하나랑 같은 거네. 물론 이제 이거를 굳이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갑에 보내고 하는 게 수수료가 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을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예시를 들 때 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도 그 가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거를 남한테 주든 남이 가진 거를 내가 받든, 그래서 이 코인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NFT나 저작권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첫 거래로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작품 혹은 이 NFT랑 상대방이 갖고 있는 NFT가 같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NFT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는 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제 개념은 토큰이지만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가진 NFT랑 상대방이 가진 NFT랑 같아 보여도 절대 같은 가격이거나 같은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좀 이제 전문적인 검색을 하면 전문적인 글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초반에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NFT에 대한 어떤 허들이 초반에는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래도 일단은 등록을 해보자, 뭐 판매를 해보자, 구매를 해보자 라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변화를 했죠. 요 몇 달 사이에. 근데 당시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뭔가 블록체인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허들을 가졌고 특히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초반에 다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NFT로 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거래하고 판매하고 근데 그게 굉장한 금액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허들도 높고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이거를 알고 내가 활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푸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어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이따가 좀 이제 단어가 증명서나 보증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아티스트도 물론이고요.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저작권의 어떤 증명서나 보증서처럼 이게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컨텐츠랑 지금 많이 결합을 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외에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미술 작품의 컨텐츠 외에도 다른 여러 컨텐츠들이 어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좀 NFT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붙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때 사실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면서 이 개념은 이 개념이고 저 개념은 저 개념이다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뭐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따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지금 얘기하면 또 이제 중간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NFT라는 고유한 어떤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1대1로 교환을 할 수 없는 가치의 개념을 이제 NFT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예전에 여러 번 드렸었고 그 세션 말고도 제가 뭐 새로운 시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하면서 NFT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나 동영상 말고도 필름도 요즘에는 좀 NFT로 이게 제작이 되고 팔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련해서도 지금 NFT가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쪽에서도 NFT를 가지고 계약을 토큰화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스포츠에 관련된 컨텐츠에 NFT를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사실 2019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NFT라는 것이 이제 좀 대중에게 갑자기 알려진 거는 올해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한 2-3년, 3-4년 정도 개념은 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NFT라는 것이 완전 이제 초창기에 이 개념 자체가 등장했던 건 2012년 정도이긴 하고요. 근데 2014년에 이런 개념만 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예술 작품으로 연결돼서 처음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저런 개념의 어떤 컨텐츠, 작품, 예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2015년에 이더리움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NFT 이 연결들이 좀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부터 조금 여러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먼저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21년 올해가 돼서
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요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기사나 뭐 클럽하우스 등의 오디오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들이 같이 이뤄지면서 특정 나라나 특정 아티스트의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한 어떤 열풍이 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어떤 뭐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도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초반에 이 NFT라는 게 등장을 했을 때에는 또 이게 약간 뭐 이벤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NFT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NFT라는 것 자체가 이미 디지털 상에서 물건을 파는 거다 보니까 디지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자 이제 이 디지털의 판권을 넘겨드렸으니 혹은 어떤 디지털의 작품을 넘겨드렸으니 오프라인의 작품은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실제로 어디 모아놓고 좀 태우고 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 좀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디지털을 통해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환경적인 우려나 이제 요즘에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물건들을 또 놓아놓고 뭐 그렇게 태우고 어떤 좀 그 쓰레기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하면서 또 약간 그냥 보관을 해도 될 것조차 버리고 하는 과정들이 이게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리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반에는 그렇게 막 태워서 이제 온라인에는 존재하지만 오프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던 행위에서 지금은 좀 그게 과하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이제는 막 태우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 사면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그거를 따로 증정을 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별도의 전시 세션을 갖거나 컨셉을 갖거나 하는 식으로 꼭 오프라인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차별성을 두려고 많이 지금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냥 판매만 하기도 하고 혹은 판매를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냥 한번 올려봤는데 잘 팔리네 해서 이제 갑자기 NFT로 뛰어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이랑 예술이랑 블록체인이 모두 결합하는구나라는 어떤 여러 개념을 이어준다는 취지에서도 NFT가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예술과 블록체인 외에도 당시 예전 세션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NFT를 코인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까 이야기 드렸고 사실 한 그때 말씀드렸던 7, 8월 기준으로 NFT의 종류만 해도 그걸 내놓고 있는 회사를 포함해서 한 200~300개 정도 실은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사라졌거나 뭐 사용을 하지 않거나 좀 의미가 없어진 곳들도 있겠지만 NFT라는 이 개념은 있지만 또 NFT를 제작하거나 그걸 통해서 보증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NFT라는 개념만 가지고도 200~300개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은 거래하는 사이트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를 뭐 중개한다 하는 서비스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소개해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NFT라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 마치 약간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연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는 사이에도 계속 변화하는 너무나 변화가 빠른 어떤 주제가 됐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또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거기에 게임으로 참여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NFT도 일단은 뛰어들어 보게 되는 투자를 하든 판매를 하든 구매를 하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세션에서도 살짝 언급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세션을 열면서도 제가 앞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게 이 NFT에 대한 설명을 투자나 투기에 대한 너무 그쪽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도 지금 이제 NFT에 대한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거품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너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투기적으로 눈먼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데도 너무 비싸게 팔린다 라는 어떤 기대와 실제에 대한 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NFT에 대한 우려들이 이런 투기 광풍이라는 점에서도 많이 우려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비싸게 구매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걸 재판매를 생각하고 구매를 했더라도 재판매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게 법적으로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모르는데 몰래 올려서 판매를 했다. 그래도 이거를 막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잘 아직은 없거든요.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저작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플랫폼들이 워낙 많고 다양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정말 많은 플랫폼들조차 생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예를 들어 내가 오프라인에 그렸던, 온라인에 그렸던 그걸 누군가가 그대로 카피해서 팔고 있네 해도 판매가 된 다음에 그걸 갑자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늘 고려를 하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들이 시장이 정비가 되고 뭐 법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혹은 기대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정말 뭐 투자 개념이든 아니면 취미 생활의 개념에서든 여러 가지 더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 200~300개 정도 NFT 코인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비즈니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뭐 NFT 코인의 200~300개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 이야기하기에 또 너무 많아서 그런 이제 각 NFT 코인의 비교라든지 그거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NFT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소개해드리고 일부는 뭐 좀 생략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정보들은 제가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그런 링크나 보고서 같은 내용들은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음 같은 경우는 확성기 버튼이나 아니면은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좀 자료나 링크는 좀 제가 또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릭님이 NFT 개념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체크하실 때 물론 그냥 NFT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각 사이트나 혹은 각 사이트가 소개하는 비즈니스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지난 세션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NFT의 개념, 그 다음에 왜 등장했는지, 아티스트 혹은 아트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NFT 코인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규제도 물론이지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설명을 했던 게 7, 8월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얘기했다 이런 거랑은 별개로 올해 한 7월 정도에 JYP도 NFT 뛰어들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SM도 뛰어들었다, 어디도 뛰어들었다 하는 식으로 11월에는 이제 BTS도 NFT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새로운 영역에 발돋움을 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연예계 쪽에서 혹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쪽에서 NFT를 통해서 뭔가 수익 창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갖고 가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게 좀 현저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 여름 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NFT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물음표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자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 엔터 업계에서 이제 같이 만약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음악을 NFT로 판매를 하거나 뭐 검토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음원이나 그거에 관련된 아이돌의 어떤 굿즈를 제작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모두가 그 NFT를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미지수였고 지금도 완벽하게 모두가 이해했다기보다는 NFT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일단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개념보다는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이런 엔터나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돌의 여러 가지 뭐 기사나 이런 걸 접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젊은 층 분들도 NFT를 통해서 엔터 업계가 뭔가 돌아가는구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게 계속해서 수익화가 되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는 에이벡스라는 우리나라 SM 같은 큰 연예 기획사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어떤 활용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사에 나왔던 게 뮤직비디오 자체도 이미 저작권이 존재를 하지만 NFT를 통해서 팬이 뭐 아이돌의 안무를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편집을 해서 2차 창작의 동영상을 올렸을 때에는 그거를 그 만든 팬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있는 원래 이 안무를 만든 저작권자라든지 아니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한테도 수익이 배분되는 식으로 이 NFT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자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엔터 업계에 많은 이야기가 혹은 기사가 나왔던 게 7월, 8월 이때쯤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11월에 들어와서는 뭐 가수만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서도 NFT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 임원희 씨가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국내 최초 연예인 NFT 아바타 캐릭터 좀 이름이 길죠? 이런 식으로 NFT로 된 아바타의 캐릭터를 부여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뭐 엔터에서 보유를 하거나 혹은 연기랑 좀 연결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터 업계에 NFT가 연결된다는 거는 음악 컨텐츠에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음악 말고도 어떤 연기나 캐릭터나 이런 걸로도 NFT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엔터 업계 말고도 게임 업계 쪽에서도 게임을 이용할 때 어떤 특정 아이템에 이거의 실소유권은 누구, 이거에 이제 같이 딸려있는 NFT의 소유권은 누구 이런 식으로 NFT를 자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소유권이나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아직은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8월 정도쯤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저작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 컨텐츠를 그럼 내가 어디까지 편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NFT 하나지 않고 누구나가 아티스트라면 혹은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튜브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그걸 나든 혹은 남이든 혹은 허락을 받고든 허락이 없이든 어디까지 2차, 3차 창작물로 연결이 되냐 그거는 카피가 아닌가? 뭐 벤치마킹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제 물론 그걸 위해서 또 변호사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어려운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해도 어려운 마당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더 이게 퍼지는 속도는 빠른데 개념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작품을 누군가가 내 거를 카피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은 뭐 법적인 어떤 제지나 뭐 규제나 어떤 이야기들을 직접 가서 하거나 당분간 이 갤러리에 이 작품 판매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눈에 보이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근데 온라인에서 만약에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랑 이 상대방이 대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행동을 한다면 몰래 다른 사이트들에 이런 어떤 온라인으로 뭔가 컨텐츠를 카피한 걸 올리고 판매를 해버려도
그거를 제지하기 이전에 이미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소유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좀 뭐 여러 가지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도 앞으로 개선해야지라는 생각으로 NFT가 이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경매 업계에서도 NFT에 좀 관심을 갖고 점점 이제 거래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많은 플랫폼들도 아까 초반에 이거 방 시작할 때 소개드린 것처럼 되게 작고 혹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저마다의 NFT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사실 엔터에서 이걸 쓴다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이유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아이돌 굿즈에 연결이 되고 그 아이돌 굿즈를 소비하는 분들이 뭐 꼭 연령을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NFT에 대한 개념 이전의 비즈니스가 젊은 층을 위주로 더 확산이 되겠구나 하는 개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올해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이런 어떤 뭐 연예인 혹은 어떤 뭐 엔터, 회사 이런 데서 NFT에 진출했다라는 기사가 정말 뭐 수도 없이 쏟아지게 됐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커다란 대형 기획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기획사들조차 우리도 NFT 합니다. 우리도 NFT 비즈니스 해요. 라고 기사들을 막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사실 이제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좀 NFT에 대한 거품론이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도 이게 내용의 어떤 뭐 비즈니스에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나 혹은 내용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안전할 거다라는 걸 보장해 주기보다 저희 NFT 합니다 라는 그 자체로 마케팅 요소만 되고 실은 내실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실이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이게 끊이지 않고 엔터 업계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초에는 BTS도 NFT 뭐 뛰어듭니다. 이런 기사들이 또 11월 초에 나왔었어요. 이제 지금 오늘 12월이니까 한 달 정도 되어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엔터 업계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엔터 업계가 뭐 게임 업계가 NFT 진출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업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NFT라고 한다면은 그 이면에는 또 이제 금융권이나 혹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카카오의 그라운드 X처럼 이런 블록체인을 다루는 회사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뭔가 행동을 하니까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업계에서만 이걸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뭐 어느 비즈니스들이 그렇듯이 기술이랑 아트를 결합한다는 NFT의 개념에서도 결국은 아트 쪽은 엔터, 기술 쪽은 블록체인이나 IT나 금융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핀테크 이야기 드릴 때 보수적이기는 한데 또 기존의 어떤 그런 레거시적인 부분들과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BFSI라고 해서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인슈어런스 이런 식으로 제가 새로운 언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NFT에 관해서도 단순히 한 업계가 아니라 여러 업계가 같이 힘을 합쳐야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MBC에서도 11월 정도에 이제 무한도전의 무야호라는 그 영상에 대한 NFT를 가지고 950만 원을 낙찰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지금 MBC 홈페이지 중 어떤 특정 버튼이었나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부터 NFT 합니다라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방송사에서도 NFT로 뛰어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과거에 있던 MBC가 어디까지 자세히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방송사가 뛰어든다는 거는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과거의 영상까지 전부 NFT를 매겨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 저작권이 하나는 내에서는 또 약간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고 생각하고 혹은 이제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NFT라는 것이 연예계로 특히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게임 업계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NFT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IT와 굉장히 멀어 보였던 엔터 업계가 IT 혹은 ICT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ICT 업계에 혹은 테크놀로지 업계에 공룡이 되었다고 지금 이제 점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엔터는 엔터, IT는 IT 하고 물론 온라인으로 어떤 굿즈를 판매는 할지언정 사실 연결고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NFT를 통해서 미술 작품 이외에도 이런 영상 콘텐츠, 특히 연예나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음악도 물론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엔터랑 IT를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NFT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과 아트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융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안겨주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거품인지 아닌지는 앞으로도 봐야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어떤 아트와 기술을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뛰어들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래는 NFT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이게 정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는 건 아니지 원래 그런 개념이었지만 좀 그쪽으로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NFT가 딸려 있어라고 하면 이런 정품 보증서가 딸려있는 디지털 컨텐츠야 라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한 그럼 트렌드가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물론 지금 이 엔터 업계도 물론인데요. 사실 NFT를 가지고 올해 한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매를 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NFT로 이제 민팅이 된 그래서 작품이 어딘가에 올라오면 그걸 내가 구매해서 보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혹은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도 투자 이후에 프로세스는 명확해 보이지 않지만 일단 투자를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NFT 시장에서 점점 솔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재판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미 재판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면은 예전에 NFT로 작품을 구매했다가 다시 팔았더니 350배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판매나 재판매가 되면은 결국 수수료 외에도 세금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매겨질지도 아직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 NFT 이야기 나올 때 이거를 이제 요 세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NFT 토큰이다 하니까 코인이라고 좀 오해를 하셨는지 NFT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났었어요. 근데 사실 NFT에 관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돈이 아니라 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를 보증해주는 인증서 같은 건데 이거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반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세금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추측은 나오고 있지만 불명확한 상태인데 다만 이미 재판매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판매를 하고 재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니즈가 앞으로 좀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이런 세션 할 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제가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셔도 제가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이 NFT를 통해서 재판매 시장이 앞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도 재판매는 되고 있지만 그런 특정 재판매 시장이나 플랫폼이나 이거를 기존에 샀던 여러 플랫폼을 이어서 재판매로 해주기까지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거나 혹은 전문가 분들의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거거든요. 내가 1번 사이트에서 NFT 하나 사고 2번 플랫폼에서 한 2개 사고 그다음에 3번 사이트에서 뭐 2개 샀다. 한 5개 이렇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재판매를 하고 싶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거를 각 플랫폼에서 그대로 파는 것보다 또 어딘가에서 모아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등장할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냥 이건 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뭐 누군가가 이미 연구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나왔는데 제가 그 사이트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재판매에 대한 시장이 점점 활발해질 거고 기존에는 뭐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어떤 그냥 조금 단순한 투자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00원에 있는 뭐 약간 주식 같을 수도 있겠죠. 10,000원에 산 거를 언제 어떤 시점에 누구한테 팔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거에 대해서 뭐 금전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나중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예전에는 구매, 판매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재판매에 사람들이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누군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여러 사이트들이 통합을 해서든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엔터업계, 게임업계랑 그다음에 재판매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과제는 될 거거든요. 뭐 언젠가 과세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NFT를 산 거에 대해서 이미 NFT 거래하느라고 수수료 많이 내고 있지만 가상화폐 사느라고도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지만 그 가상화폐 말고도 NFT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언젠가 발표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맞는 개념인가 아닌가 이전에. 근데 다만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이게 규제 자체가 막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규제라는 것이 생길 때는 안전하게 보호 장치를 위해서 생기는 부분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투기나 혹은 저작권 문제는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직은 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구매를 해보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엄청난 사기 사건이 뭐 있어서 우리가 NFT를 전부 피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이슈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시장이 크다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리스크도 계속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부분이 점점 생길 것 같아요. 과세 말고도 뭐 이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래 이상은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제가 NFT에 대해서 음악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원래 접근을 했었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NFT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나 혹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스포츠 계약이 있었듯이 NFT를 통한 부동산 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뭐 메타버스 얘기나 제가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도 굉장히 여러 번 드리긴 했었죠. 그 다음에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 분야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조금 화제가 됐던 세컨드 서울이라는 사이트 혹은 약간 마케팅적인 차원의 새로운 그런 플랫폼의 등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NFT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이나 정품을 인정해주는 인증서,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NFT를 통한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디파이 세션을 제가 가져서 디파이라는 어떤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NFT랑 디파이를 결합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안전장치나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마련을 하는 쪽으로 지금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처럼 뭐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 아닌다라는 부동산 거래나 혹은 다른 거래 계약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으로도 계약이 가능해지게 되면 규제나 이런 것도 뛰어넘어서서 그러면은 그런 디지털 자산을 통한 계약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 디지털 정품 뭐 보증서, 혹은 여러 가지 디지털 규제에 또 반응을 하기 위한 디지털로 된 안전장치들이나 보안 이슈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등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트렌드적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거래나 혹은 NFT를 통한 여러 가지 재판매에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점에서는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간송미술관이라고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지난 7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NFT로 만들어서 개당 1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80개 이상 팔려나갔다고 하거든요. 80억 원 정도를 일단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아시겠지만 한글을 창제한 목적, 제작 원리 이런 걸 담은 책인데 이거를 NFT로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림 카드도 만들고 문화재 그림 카드도 만들고 판매를 한다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문화 업계에서 어떤 움직임이 돼서 오히려 뭔가 숨 쉴 틈을 마련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굉장히 부자인 뭐 꼭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자인 사람이 NFT를 발행해서 뭘 한다라는 것 외에도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문화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이슈라고 해야 되는 토픽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NFT를 도입을 하려고 예정인 국내 사업자들도 많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스포츠 업계도 한국에서의 뭐 축구 연맹, 야구 선수 협회 뭐 등등도 지금 이제 NFT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미 발표를 하고 실제로 좀 알아보고 있거나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품론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거품이 되진 않아요. 뭐 늘 비즈니스가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있었죠. 이게 거품이다 라고는 했지만 뭐 거기서 물론 돈을 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투자 개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바로 사라지진 않는 게 디지털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록이 계속 남다 보니까 뭐 옛날 같으면 이거 좀 거품이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금방 사라지고 했던 것이 온라인에서는 거품이면 거품인 대로 즐겨보자 아니면 연구를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라고는 해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고 나서 또 NFT 세션을 어떤 식으로 가질지는 여러분들랑 얘기를 하면서 점차 또 뭐 디벨롭을 하거나 새롭게 세션을 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 못 드린 여러 가지 그런 NFT의 뭐 재판매나 NFT 코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이런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오늘 세션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거는 투기 조장을 하려고 하는 세션이 아니라 트렌드를 알려드리기 위한 세션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렸고 한 7, 8월 여름쯤에 소개를 드렸던 NFT 세션에서 그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이야기 드리면서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취지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예전의 세션에서 여름이기는 했지만 몇 달 전에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를 조금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NFT의 개념, 오늘은 굉장히 간단히만 넘어갔는데 NFT의 개념을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혹은 저작권이나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NFT의 개념 말고도 관련된 비즈니스로 뮤직하우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그때 지난 세션에서 설명을 하면서 블록체인으로서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과의 차이나 미술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NFT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
그다음에 구매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거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렸고, 보통 NFT를 검색을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8글자만 나오지만 이제 그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내가 가진 1 NFT랑 남이 가진 1 NFT랑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동일한 물건이 아니고 서로 지닌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막 드리지는 못했지만 NFT로 뭐 컨텐츠를 판매를 하더라도 옥션 개념 말고도 에디션 개념도 있거든요. 내가 가진 첫 번째 작품이랑 상대방이 가진 50번째 작품이랑은 그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차원에서도 에디션이 발행이 되고, 이 에디션은 원래부터도 사진 작품이나 그림 작품에 있었던 개념들인데 그게 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기사뿐만 아니라 경매사들도 많이 뛰어들면서 이런 NFT 시장이 구체화가 됐고,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도 아까 좀 잠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NFT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NFT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NFT 자체는 코인이 아니지만 이런 거를 또 개발하는 뭐 회사나 그런 존재들이 한 200~300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NFT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여름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경매라든지 판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에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아까 전반부에 이야기를 드렸고, 중반부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한 7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엔터 업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의미하는 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랑 기사랑 뭐 이야기 드리고 하긴 했지만 결국 이런 엔터 업계가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나 ICT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공룡이 되어가고 있고, 아트와 IT의 결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게 정말 콜라보레이션이 실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시프트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에이벡스라는 큰 엔터 기업에서도 이 NFT 활용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페니 2차 창작, 3차 창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뭐 안무가나 뭐 음악가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NFT를 같이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즈니스도 발굴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이제 기사들뿐만 아니라 결국 엔터업계랑 게임업계로 진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기존에 한 여름 정도까지는 구매하고 판매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것이, 물론 그전에도 투자는 있었어요. 근데 재판매라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 요즘에 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작품이나 컨텐츠를 샀지만 그거를 원래 있던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곳의 플랫폼이 될지언정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플랫폼을 정리하거나 혹은 연결해 주는 걸 앞으로 만들지 않을까, 혹은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트렌드를 담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NFT나 이제 예전에 디파이 세션 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 또 결국은 그런 NFT를 통해서 뭐 컨텐츠 판매도 물론이지만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NFT를 통한 계약의 보증 혹은 안전한 계약에 대한 개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NFT와 또 부동산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NFT에 대한 과세가 여름 정도의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게 어떤 뭐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서 재판매도 뭐 해결을 해주고 혹은 연결을 해주고 한다 하면 분명히 그 수수료 개념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게 기업에 대한 과세든 거래를 하는 개인에 대한 과세든. 그래서 그런 과세나 규제가 나오는 반면 대신에 소비자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것들 혹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안전한 거를 잘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법적으로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특징이자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터업계나 게임업계로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외의 컨텐츠로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나
혹은 가상의 자산, 디지털 자산이랑 플랫폼의 연결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튼이나 이런 가상 화폐나 가상의 어떤 그런 존재들, 메타버스나 NFT랑 앞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클럽하우스나 카카오도 음성 플랫폼, 오디오 플랫폼에서 컨텐츠가 지금 발행이 이제 앞으로 되는 과정으로 바뀔 거고, 그 컨텐츠들 하나하나에 NFT나 혹은 어떤 가상 화폐와 연결되는 개념들이 점점 붙는 것이 지금 트렌드이다 보니까 카카오 음은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할 거다라고 한 2, 3주?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NFT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시장이 있지만 NFT에 한하지 않고 그런 관련된 개념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겠구나.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시거나 새로운 스타트업을 고안하고 하실 때 그런 어떤 흐름에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리고 예전에도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틈새 시장이 또 생기고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한 시장이 계속 생기는 거다 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비즈니스는 정답은 없고 최적화만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비즈니스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NFT나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오늘 언급드렸던 뭐 메타버스나 각종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판매와 거래 혹은 어떤 뭐 투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그거 외에 있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들도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오픈 채팅방에 의견이나 말씀을 알려주시거나 해서 또 같이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한선님이 여기 오픈 채팅방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간송미술관의 NFT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링크를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채팅방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공유를 드리겠지만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워낙 다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리퀘스트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알려주시면 그걸 맞춰서 또 저도 추가 세션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지금 카카오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모티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저도 업무를 하러 좀 급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끼니 챙겨 드시고, 날이 계속 추워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2, 1